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꾸준한 파트너가 하나쯤은 있는 것이 서로에게 큰 지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하고 동남아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력이 중국 영향력의 근원인 것은 맞죠. 한국도 그렇지만 동남아의 중국 무역 의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수출 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은 반면에 동남아는 수입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2003년에 동남아 교역 상대국 중에 중국 비중이 10%였는데 2022년에 24%가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동남아는 한중일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중간재 교역도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대중국 수출에서 천연자원이나 농산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의 동남아 투자가 성장세나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출발점이 낮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동남아 투자는 현재에도 미국이나 일본, EU와 같은 전통적인 주요 투자국들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2022년 동남아 투자에서, 그러니까 신규 유입 기준으로 보면 중국 비중은 7%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처음에 비중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증가세는 당연히 중국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동남아시아 투자를 할 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의 1:1로 구상이나 아니면 중국의 전략적 입장 때문에 홍보를 또 많이 했었고, 또 이를 견제하는 미국이나 일본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 중국 투자의 가시성이나 화제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추세와 기세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이 동남아 투자에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동남아 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은 참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자이고 경제 질서 구축이나 유지의 역할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대비되는 점인데요. 미국 달러화는 최근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해도 동남아를 포함해서 여전히 전 세계 외환 거래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포함해서 동남아 해상 운송로 안전 보장에 있어서도 중국 해군의 기여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경제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지표로서 교역 비중이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의 힘은 양적인 무역 의존도 이상이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많은 나라들에게 미국의 선진 기술과 그 시장에 대한 접근은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동남아 역시 이를 자신들의 수출주도 산업화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립주의나 보호주의에 대해서 동남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미국이 했던 이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중국이 대신 할 수 있어야 중국이 동남아나 아시아 경제 패권을 획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동남아시아와 유사한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우린 동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중국과 오랜 이웃이고, 또 중국 개혁개방 이후에는 동아시아 지역 생산 네트워크로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죠. 그렇지만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크게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 보증자에 대한 우리의 신뢰 역시 흔들리게 되는 많은 계기들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시아의 고민과 우리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처지는 한 동남아 협력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죠. 여기서 협력의 동력은 아무래도 경제협력인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남방 정책이나 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 모두 이러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동남아 사이는 긴급한 안보 의제가 비교적 없는 편이고 경제적으로는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 너무 경제협력 중심인 단선적 관계가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근에는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동남아시아가 한국에 있어서 그리고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서로에게 최상위 우선순위 협력 파트너는 아니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 일본, EU보다는 더 중요하진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과 동남아는 서로에게 매우 안정적이고 꾸준한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치한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관계 변화를 볼 때 이 점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요 무역 상대국 변화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무역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동남아의 무역 상대국에서 공통적으로 그 변화가 관찰이 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급격한 비중 감소, 그리고 EU 비중의 완만한 감소, 그리고 반대로 중국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국가 비중의 증가와 감소가 아니라 자리 바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극적인 변화에 비해서 한국과 동남아는 서로의 무역에 있어서 매우 완만하게 그 비중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정감이 한 동남아 파트너십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꾸준한 파트너가 하나쯤은 있는 것이 서로에게 큰 지지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하고 동남아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